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벌써 9분을 넘어갔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자, 랠리가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랠리는 무슨 랠리, 상승 아유, 랠리, 아이, 반등 랠리. 에이, 뭐 아 근데 이틀. 저는 장중 네. 움직임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상향 쫙 이렇게 그려야 네. 기분이 좋은데 네. 왔다 갔다 눈치 보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8월은 재미가 없었죠. 한마디로. 8월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월, 파월이 아니고 8월. 죄송합니다. 8월이에요. 8월. 8월도 재미없고 아, 8월도 재미없었어요. 8월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었어요. 그 8월이 어거스트요. 8월은 그 재미없었죠. 왜냐하면 8월은 웬만하면 지금 마이너스 끝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커져 있죠. 그리고 지금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고 올해 들어서 8월 월간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한 달입니다. 그러면 9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월도 역사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그렇죠. 그래서 탐리는 지금 이런 8월을 뭔가 트리키하다 얘기하고 있고 사실 탐리는 지금 이제 곧 바닥이 왔다. 뭐 일주일 안에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지금 S&P 500이 어제 오늘 또 올랐잖아요. 3대수와 같이 올랐단 말이 들면서 근데 저는 이 기록이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이 이틀 연속 올라간 게 처음입니다. 지금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8월은 진짜 뭔가 힘들었군요. 재미도 없었고 그 무심히 넘어갔죠 지금요. 재미없는 상황에서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10% 이상 떨어진 것도 꽤 있습니다. 알파벳도 좀 반등한 줄 알았더니 알파벳은 15%나 떨어졌어요. 8월 달에요. 8월 달에만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애플 같은 건 9% 10%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진 게 제법 많은데 여하튼 8월 재미없는데 오늘은 좀 이틀 연속 반등했고요. 오늘 보면 많은 절 관심은 엔비디아 같은 거가 좀 오늘 좀 반등했고 3M 같은 경우는 관심주는 아니지만 3M은 급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특징주랑 몇 가지 금융시장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금융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2% 초반까지 떨어져서 약간 좀 조금 안도하는 그 정도죠. 다만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9월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11월은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을 거의 50%까지 보고 있다. 정확히 보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48%였는데 오늘 제가 안 봤지만 조금 높아져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진 않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지난주에 그냥 숨가쁘게 올라갔던 거 2주 동안 올라갔던 것을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다. 숨고르기 하고 있다. 좀 다행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달러인데요. 달러도 지금 약간 쉬었지만 여전히 달러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상승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성장주를 제한한다거나 은행에서 3번, 4번 주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은 가장 큰 역할은 달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달러의 지금 이런 하락 추세에서 쫙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은 3분기 실적에서 소위 프라핏 마진의 압박, 이익률의 압박으로 가져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이번 2분기요. 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부분 기업들은 마진율이 다 좋아졌어요. 마진율이. S&P 전반적으로 약간 플러스지만 특히 소위 얘기하는 뭐 빅7이냐 빅10 같은 건 다 좋아졌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진짜 중요한 변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유가. 금값과 유가는 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금값은 다시 또 1,900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가 있죠. 이틀째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또 80달러 초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랑 지금 금값은 그냥 껌딱지 같이 붙어 있어요. 어느 선인가에 붙어 있고 크게 움직임이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에는 시장이 좀 부진했는데 그 흐름사에서 봤더니 에너지 섹터가 올랐다. 국제유가의 강세에 그렇지만 올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0.3%, 0.2% 올랐거든요. 조금? 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보합이란 말이 정확한 것 같고요. 요 파란색은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인데 지금 요 노란색이 8월이거든요. 8월은 다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빠졌고 에너지만 안 빠졌다는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겠고요. 오늘 하루는 그냥 똑같은 그런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오늘은 다 올랐죠.
유틸리티만 조금. 네, 일단 약간 그 약간 의미 없는 정도 좀 해놨고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종목들도 있겠죠. 뭐 특징주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 왜냐하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 크게 뭐 펀더멘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8월에 워낙 재미없기 때문에 월말에 한번 또 반등 시도하자 이런 정도. 물론 이런 상태에서 9월에 쭉 올라가면 좋죠. 네. 그렇지만 지금 하루 이틀을 갖고 너무 여기에 의미를 담고 야 이제 바닥이다고 올인 이건 아니다라고 전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일단은 요 날이 $500 찍었었잖아요. 시작 초반에요. 그렇지만 그날 뭐 6% 떨어지고 금요일 날도 2%가 떨어졌던 기억 나는데 오늘 한 1.8%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쫙 상승을 기록한. 그렇죠. 요 아래 꼬리라는 건 요 초록색이 요거거든요. 이런 흐름인데 이거는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때 사신 분들은 또 유의하시고 계시고 어떤 분도 이런 얘기 언제 다시 사상 지옥 가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팩트만 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기사를 하나 좀 그냥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엔비디아가 250% 올랐단 말이죠. 네. 한때 뭐 290%, 300% 올랐다, 250% 올라갔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 1월 대비요. 지금까지 싼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싼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싸다는 얘기입니다. 1월 이후에 보면 제일 싸다는 얘기인데 네. 싸다는 거가 말하면 뭐야? 저 $290 이게 아니라 그거는 $400 이게 아니라 그거는 가격이고 여기서 싸다는 의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 하는 거죠. 딱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게 뭔가 하실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여러분 제가 수치를 그냥 갖고 왔으니까요. 왜요? 아니요, 이번 올해만 250% 상승했다는 게 참 네. 놀라워서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수치 찾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그냥 캡처 떠두시고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으시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은 위안을 삼으시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위안할 게 없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저 밑에 사신 분은 무슨 500%다 600% 하신 분 계세요.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카페도 2017년부터 샀습니다 하면서 장우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이학영 의원은 그런 것도 못하고 뭐예요. 그래서 장우석 부사장님 엄청 하고 저는 이학영이 얘기하는 건 맨날 떨어지면 하고 뭐 올라갈 때 자랑이나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다 알죠. 저 성격이니까 할 수 없죠. 7월 31일 날이요. 7월 31일 날 기준입니다. 지금은 8월 말이잖아요. 7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주당 전망이 7.96달러가 전망치 컨센서스였는데 그리고 2025년은 11.53달러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2024년에 주당이 10.60달러가 됐고 올라갔죠. 2025년은 16.51달러가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컨센서스라는 엄청 거죠. 올라갔네요. 그러면 현재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 오늘 현재 가격으로 보면 이게 지금 33.8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떨어졌어요. 33.8배인데 1월 달에 얼마였느냐? 1월 5일 날이요. PE가 43배였습니다. 43배. 그러니까 실적이 네.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서도 33배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난번에 그 얼마요? 그 $1,100 얘기한 친구 있었잖아요. 네, 로젠블라이셔. 네. 그 친구는 2025년 기준에 40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40배.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개월 예상 기준은 33.8배인데 네. 1월에는 43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30%, 25%싼 거죠 지금은. 그쵸. 그들의 시간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꿈과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봤고요. 더 매력적이 됐다는 거죠. 올해 최고로 매력적이라는 가격이랍니다. 오늘 의미가. 물론 금요일이 더 쌌죠. 네. 오늘 올랐으니까. 그래서 금요일과 오늘 딱 이런. 자, 이어서는 3M. 네. 이거군요. 네. 저는 항상 독서실에서 썼던 그 스펀지 있죠.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이게 포탄도 있고 네네. 뭐 포하고 뭐 그
하려면 소리가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실물은. 근데 이거는 잘 모르는데 부사장 장원석 부사장이 매번 얘기하더라고요. 귀마개가 말이야 이거 제대로 못 만들어서 욕 먹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번에 55억 달러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확입했죠. 미국 뭐 국방부를 했는지 어디를 했는데요. 이거 갖고 오늘 주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 왜냐하니까 기존의 업계에서 예상하기는 야 이거 100억에서 150억 달러 규모로 합의를 했을 거다. 합의가 예상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보다는 절반 내지 3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3M이 가지고 있는 현금 규모가 한 180억 달러 정도 된다. 뭐, 아, 그래요? 뭐 하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네. 어쨌든 예상보다 적었던 그렇죠,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상보다는 잘 합의를 했다 얘기죠. 근데 하여튼 이게 대단한 거죠. 하여튼. 저 금액도 사실 진짜 큰데 말이죠. 그런 거죠. 근데 네. 뭐든지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게 보려면 이거 좀 선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하튼 3M은 이제 심볼 자체가 그냥 M입니다. 지금. 세계 M입니다. 정말 3M. 그래서 어떤 주가 좀 나름 이게 갭 상승하는 것이 오늘 특징주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하나 더 S&P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요 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고 주로 이들이 저는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정확히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심장 박동 거기에서 체크하고 뭐 정상적으로 뿌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뭔가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심장. 근데 이거를 제가 아직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번역기를 돌려나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에서 의학적인 얘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가 일요일 날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뭐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뭐 심박 세동 뭐 이렇게 등등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그쪽 계실 분 있을 텐데 어떤 오늘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BXX인데 하여튼 주가는 오늘 갭 상승하면서 오늘 S&P 500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 같은 경우 이걸 투자하겠는데 저는 못하죠. 왜냐면 제가 모르니까 안 하는데 저라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뭐 충분히 하죠.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요. 메디컬 디바이스가 올해 엄청나게 사상치역까지 갔다가 지금 성장주 있죠. IT가 막 달려나가고 그러면서 또 고평가 인식 나면서 주가 쭉 떨어졌어요 지금요. 얼마 전까지 뭐 엄청나게 잘 52주 최고가 가던 것들이 훅 떨어졌는데 매력적인데요.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사실 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그 홍보하는 거 보면 자기네가 없으면 노벨의 의학상이 없다. 그렇게 뭐 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에벌랩, 메드트로닉,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지금 오늘 바로 말씀드렸던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리고 스트라이커라고 이거는 정형외과 이것도 로봇 수술인데 얘는 정형외과에 특화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스트라이커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종합병원 수술실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제 아는 지인도 여기에 다녀갖고 종합병원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스트라이커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딱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스트라이커. 그리고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제가 첫 번째 2016년판 미국 주식이 답이다 했을 때 넣었는데 이거는 그 스텐트 있죠. 스텐트. 그런 거 관련된 거로 하는 게 있겠고요. 여기 아이덱스란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 있죠. 동물의 그 진단기 그런 거에 관련된 동물 실험 거가 되겠고요. 덱스컴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무난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한꺼번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IHI라는 ETF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펌도 이어서 좀 특징 좀 한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펌은 아시다시피 BNPL이잖아요. 돈을 물건 지금 사는데 앞으로 나중에 파는 건데 이게 주가가 엄청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신용 외환의 위협.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이 그게 문제가 거죠? 컸던 이유가 있었고요. 계속 적자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펌 아마존에 협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 내가 직접 할게 이 사람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직접 한 게 누구예요?
애플카드가 직접 하잖아요. 애플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약간 위축됐었는데요. 이번에 실적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주가가 훅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은요. 회사 측에 따르면 여전히 적자 회사지만 2분기 연속으로 생각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고요. 그런 우려감이 있고 금리 상승의 우려감이 있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한 이런 것 등등 있지만 사용자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주식 물건을 사고 살 사람이 한 번에 일시불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약간 부족해지고 그러면 물건 사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3개월 할부에서 끊는 거죠. 미국은 그런 개념이 예전 몇 년 전까지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25%랑 커졌고 자기네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경제 환경의 부담 이런 것들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자신감은 자식이네들은 자신감 있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 잘모르겠어요. 저는 쓰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정도.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펌 같은 게 있겠고요. 그거가 반영돼서 그런지 전체 유의하실 것이 전체 월가 의견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요. 이게 보시면 중립도 많고 매도도 있고 많은데 오늘 주가 이틀 동안 올라가 있는데 썩 좋지는 않고 이번에 목표 주가 올렸지만 이들도 여전히 모간 스탠리와 웨더부시가 의견은 여전히 중립과 매도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자 회사라는 걸 유의하시고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시는 분들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밤사이에 또 필반 지수도 올랐고 하니까 어제 조금 살짝 좀 지쳐졌던 반도체주들이 국장에서는 얼마나 힘을 내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